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명절이 있어서 녹음을 못했어요. 2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뽀얀거탑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네요. 네. 선수치식이에요? 제가 하려고 그럼요. 그랬는데. 저는 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지지난주에 비니를 모른다는 방송이 나갔었나요? 그게 지난주지. 2주 전이죠? 2주 전. 3주 전인가 봐요. 예, 그런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조동찬 선배님이 비니도 모르다니 하면서 뭐 찾아 듣기까지 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셨군요. 예. 그런 컨셉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질문 하나 던져봤는데 의외로 아시더라고요. 네, 클하요? 클하, 클하 그럼요. 아시나요? 하고 네, 클럽하우스 알죠? 네, 초대 그- 받으셨나요? 아니, 초대받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초대받지는 않았고요. 예. 뭐 그게 초대해주는 이제 사람이 없다는 뜻인가요? 클하에 초대되면 그거는 인싸라는 뭐 증명인가요? 그게? 뭐 요즘에는 그런 핫한 것 셈이겠죠? 같아요. 그 뉴스를 통해서 저도 봤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방식과 다른 이제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초대해야만 하는 거잖아. 이게 마피아 방식이거든요. 다단계 방식. 그렇죠. 다단계가 사실은 마피아 방식이에요. 예. 근데 이게 얼마나 그걸 뚫기가 어려우냐면 사실 아는 사람이 보증을 한다는 것은 소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 그 보증을 섰던 사람이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하느냐? 네. 대부 이런 영화들을 보면 그냥 잘 나와요. 그다음에 네.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알파치노가 주연했던 90년대 영화. 아 그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실화를 조니 뎁이죠. 조니 뎁하고 알파치노가 주연을 했던 조니 뎁이 사실 FBI 요원인데 그 마피아의 이런 그 수사를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다가가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갱단에. 그래서 그 알파치노 제목이 뭐라고요? 그게 이름이 잠깐만요. 옛날 영화다, 그죠? 정말 옛날 영화인데 잠깐만요. 조니 뎁 알파치노 치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도니 브레스코. 네, 도니 브레스코. 저 안 봤어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도니 브레스코라는 영화. 그러니까 조니 뎁이 되게 젊었을 때는 정말 잘생겼던. 네. 지금도 멋있어요. 지금도 멋있죠. 네. 뭐. 그래서 조니 뎁 선배님 좀 닮은 것 같은데? 같은 조씨라서. 이렇게 약간 잽실하게 생긴 잽- 여기 뾰족한 뭐야 그게 잽실한 게 뭐야 그런 느낌이 잽실한 게. 있어. 약간 코 뾰족하고 이런. 뭐 네. 그런 방식인데 그 이제 클럽하우스도 어쨌든 뭐 그렇게 뭐 목숨을 내놓고 보증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문화들이 상류층 문화에 조금 스며든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지금은 문제가 돼서 한번 검찰 수사를 뭐 대대적으로 받았던 우리나라 최대의 초등학교 있죠. 사립 초등학교 가장 등록금이 비싼 강북에 있지한. 네. 근데 거기에 입학 원서를 넣으려면 거기에 다니는 학부모의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뭐 그런 형식이죠. 그랬었었나요? 예. 몰랐네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제 딸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거기에 지원을 다니시는 학부모들이 추천해주겠다 이렇게 아. 했거든요. 그 추천서가 있어야만 하는. 그러니까 그런 클럽하우스 같은처럼 어떤 기존에 속해 있는 멤버가 이렇게 초대해야만 하는 방식인데 물론 클럽하우스는 뭐 그런 건 아니라 새로운 뭐 어쨌든 방식이고 뭐 그다음에 음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음성들이 다 녹음이 안 된다면서 기록이 남겨지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SNS의 문제가 어떤 문자로 하고 그것이 남겨져서 퍼지면서 그렇죠.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일파만파 퍼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네. 그런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보여져서 좀 반갑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또 근데 초대는 해석을 못 받았어요. 해주셨네요. 네. 그렇게 또 해석을 하셨네요. 네. 예. 근데 어차피 제가 지금 우리 최다희 PD는 클하 멤버길래 언니 좀 초대 좀 해주면 안 될까 조용히 말을 했더니 안드로이드는 안 된다고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드로이드는 이제 네. 그래요? 선배님 그거 몰랐네. 그래요? 그게 아이폰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이폰만 된대요. 그럼 몰랐어 그거는. 예. 원래 갤럭시를 쓰는 후진 사람들은 인싸 아닌 사람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말라 뭐 이런 건가? 뭐
기분이 약간 네. 안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희 형이 네. 미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왔다 갔다 하지만 저희 어머님이 갤럭시였는데 네. 본인이 이제 크게 선물을 한다고 저희 어머니 한테 폰을 아이폰을 아이폰으로 드렸어요? 바꿔줬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 어머니의 스트레스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되던 게 안 되고 할 줄도 모르니까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셔서 제가 한번 대구로 찾아뵙고 어쨌든 뭐 카카오톡이나 기존에 어머니가 전화하고 문자하는 거 사실 어른들은 카카오톡, 간단한 전화, 게 문자만 쓰시잖아요. 되면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그거를 설정해 주는데도 너무 어려워요.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1시간은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해드렸는데 아무튼 좀 저는 젊은 사람한테 맡겨보시지 왜 본인이 직접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젊어요. 이래봬도요. 제가 둘째고 네. 제일 젊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번 생에 아이폰을 제가 접하는 거 너무 어렵겠다. 너무 버튼이 이걸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또. 그거 좀 익숙하게 되면은 되는 건데 그거를 그래요? 못 극복해가지고 우리가 이러고 있잖아요. 저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인데 아마 이것도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그러니까 기존에 SNS가 갖고 있는 순기능 서로 소통, 그러니까 긴밀하게 소통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장점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막겠다는 이 시도가 어떤 식으로 이제 자리매김할지는 상당히 좀 궁금해져요. 저는 이제 이 클하의 형식을 듣고 나서 음성으로만 대화를 나눈다고 하길래 네.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전 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아니 직업이 아나운서인데 왜 그러시냐고 우리 PD가 물어봤는데 정말 싫어요 저는. 네. 그리고 말 많이 듣는 것도 그냥 피곤하고. 네. 근데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수다를 못 떨고 이제 네. 스트레스 해소 돌파구가 없으니까 또 이런 게 생겨났나 그런 생각도 네. 들더라고요. 네. 우리 어떻게 보면 이게 비방송 팟캐스트 같은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네요. 지금 그쵸? 저도 얼핏 봤는데 어쨌든 거기서 서로 대화를 하고 근데 130명 정도가 모인 방이던데 그럼 그 순번이 결정돼 있나요? 한 사람만 얘기했어요? 듣고만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듣고만 있는 네. 사람들도 있고 네. 누가 말하고 뭐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제 아나운서 팀에서 회의를 하는데 화상회의를 했어요. 네. 뭐 30명이다. 그럼 30명이 들어왔는데 말하는 사람 거의 좀 정해져 있고 네. 대부분이 듣고 있는 형식으로 이제 회의가 진행되더라고요. 유일한 아나운서는 말하는 편이에요? 듣고 있는 편이에요? 저는 원래는 듣고 있는 편인데 네. 3번 연속 회의를 했는데 제가 앞에 2번을 바빠서 못 들어가서 네. 3번째에 못 들어온 사람 얘기해. 강제적으로 발언권을 주셔서 할 수 없이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네. 이제 2주 동안 얘기를 못 했잖아요. 네. 그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뉴스가 막 쏟아져 와가지고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 제가 백신 안전합니까? 선배님 맞아도 네. 됩니까? 네. 했을 때 선배님이 어머님한테도 저는 맞으라고 권하겠습니다 하시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도 처음에는 이제 백신 나왔다 반가워라 뭐 부작용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맞아야지라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워낙 잡음이 많다 보니까 몰라 안 맞을까? 이렇게 생각도 되더라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정말 걱정이에요. 그러게요. 제가 이제 어제 SBS 8시 뉴스를 통해 보도해 드렸는데 일단 우선 다음 주 26일이죠. 오는 26일부터 노인 요양 시설의 종사자, 의료인 그리고 65세 미만 입소자부터 27만 명인가요? 그럴 텐데. 그런데 이제 이분들 이제 다음 주에 접종을 해야 되니까 접종 동의서를 다 이제 발부를 했어요. 그리고 네. 마감이 그제였거든요. 그제니까 수요일이었죠. 그런데 제 친구들 중에서 요양병원 하시는 분들, 제 지인분들 있잖아요. 네네.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네.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료진 종사자들한테 백신 맞아라 하는데 뭐 자기는 어쨌든 병원 오너의 입장에서는 그런 다 마치고 싶잖아요. 근데 네. 이제 강제 아닙니다. 강제는 아니고 누구나 다 의료인이든 뭐든 본인이 거부할 권한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알아봤더니
물론 이제 기자가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뭐 전반적인 걸 다 파악할 수는 없죠. 정부가 다 파악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상당히 의외로 의료인들 사이에서도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맞지 않겠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취재했던 곳에는 한 수도권의 노인 요양병원인데 네. 거기 같은 구역을 근무하시는 간호사 네 분이 전원 그 백신을 맞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원장님들 중에서는 그러면 당신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환자를 직접 보는 업무에서 나이가 배제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다른 업무를 시킬 수밖에 없다. 환자를 안 보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나는 사표까지 쓰겠다.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되게 강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분들의 의사도 대단히 강경해서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네네. 예. 그렇다고 뭐 사실 그분들이 맞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이 그냥 아주 비아냥하듯이 그분들을 비난하는 것도 저는 맞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 수도 없이 환자를 보면서 임상에서 일선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인데 의료진들이 왜 이렇게 백신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 그냥 의료진 하면 뭔가 전문가적인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강하게 거부를 하나 더 선동이 되는 느낌? 예, 제가 그래서 여쭤봤어요. 네.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부작용 우려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부작용 우려 때문이냐 그랬더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임상시험 중에 횡단성 척수염 사례가 있었고 네. 그것이 서로 사지 마비돼서 그러니까 하지가 마비돼서 입원 치료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자기는 모르겠다. 네. 어떻게 결정된 건지. 그리고 처음에 파이저 모더나는 지금 다른 나라는 다 파이저 모더나를 시작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뭐 스위스 다른 나라들도 다 65세 뭐 이상 접종 안 하고 스위스는 아예 안 하고 이런 네네네네. 나라들도 있는데 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었어요. 큰 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제가 잘못한 부분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배님이요? 네, 제대로 정보를 전달드리지 못했구나. 네. 일단 궁금한 게 네. 이 횡단성 척수염 부작용 사례가 네. 많았나요? 아니 많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세 사례가 있었는데요. 네. 한 사례는 백신을 맞은 군에서 나왔고 네. 한 사례는 가짜약 위약군에서 나왔고요. 한 사례는 위약군인지 가짜약인지 모르는 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남미에서는 그게 조금 이게 어떤 가짜약이나 위약군이나 해야 되는데 그게 분류가 잘 못한 군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건 없어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임상시험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뭐 보건선진국에서 하는 게 더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실은 뭐냐면 보건개발국에서도 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개발국, 저개발 국가에서 임상시험도 되게 중요합니다. 네. 사실 그래서 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그런 점이에요. 파이저 모더나는 미국에서만 임상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죠. 예?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 남미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국가에서 네. 했거든요. 어렵지만 그 점은 오히려 높게 평가하는 부분인데 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고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제약사지만 미국 FDA가 백신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그 결론을 냈어요. 네. 그래서 미국 FDA가 임상시험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좀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예, 횡단성 척수염 부작용 사례 불거진 건 사실이나 네.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임상시험이 중단된 것도 사실이나 미국 FDA가 한 달 가까이 될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해서 백신과 관련성이 없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임상을 다시 재개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근데 전 깜짝 놀란 게 이 간호사 선생님들 두 분이 제가 두 분 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횡단성 척수염. 그러니까 내가 만약
가족의 일환인데 10,000명당 1명 정도로 이게 걸린다면 난 못 맞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10,000명당 1명의 정보도 잘못됐고요. 네. 그리고 이 횡단성 척추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성이 없다고 미국 FDA가 결론 낸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지금 가장 정보가 많이 나오는 게 영국인데요. 네. 임상 시험은 뭐 파이자 한 3만 명, 뭐 한 모더나 2만 명, 그리고 추가 임상해가지고 한 몇만 명 단위로 우리가 임상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적용은 얼마 정도 했냐면 지금 영국에서 파이자 660만 명 맞았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300만 명 맞았습니다. 현재. 음. 그러니까 1월 31일 기준으로. 네. 그러면 임상 시험에 거의 10배 되는 규모에서 그렇죠. 맞은 거죠. 좀 더 훨씬 더 믿을 만한 데이터가 데이터죠. 나왔겠네요. 네. 나왔어요. 지금 가벼운 두통, 발열 이런 것들의 그 부작용 사례는 네. 파이자가 한 5만 9천 9천여 건 나왔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4만 뭐 2천여 건인가요? 네. 그렇게 나왔는데 요 가벼운 부작용 사례의 빈도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더 높아요. 높습니다. 네. 300만 대 4만 2천, 그렇죠. 660만 대 네. 5만 9천이니까. 네. 그런데 부작용의 심각한 부작용은 백신의 부작용은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 이 아나필락시스 하니까 급성 어렵잖아요. 알레르기 반응. 급성 알레르기 반응. 이거 잘못 저기 하면 생명 잃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어제 이거 스튜디오에서 미리 이제 출연이 돼서 이 발음이 안 돼서 아나필락시스 잘 안 돼. 아나필락시스 어렵나요? 연습하다 이게? 보니까 네. 옆에 있던 최혜림 아나운서가 네. 저를 놀리더라고요. 네. 할 때 아나필락시스 3배, 아나필락시스 안 3배 된다. 지금도 네. 안 된다. 이게 시옷 발음이 두 개 연결돼서 안 되는 거예요. 시옷이 안 되시잖아요. 네, 제 발음이 어제 되게 어려워서 막 연습을 하는데 시스. 최혜림 아나운서가 놀려가지고 어? 쥐는 잘하나? 놀릴만 한데? 아무튼 그 반응은 네. 파이자께 130건, 음.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30건이었죠. 30건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660만 대 130, 300만 대 30하면 0.00000이 5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어쨌든 비율로 보면 심각한 부작용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훨씬 낮았어요. 네. 그걸 어제 네이처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에서도 브리핑을 했는데 어제 시간으로. 그래서 영국 보건당국의 결론은 둘 다 안전하다. 660만 명 쓰고 300만 명 썼는데 이 정도면 이런 임상은 없거든요. 혹시 이 안에 우리가 지금 겁내하는 횡단성 척수염 사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일단 부작용 사례는 부작용 안전성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컨펌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 예. 그래서 안전함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효과 논란인데 효과는 사실은 이걸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65세 이상 대상자를 우리는 지금 현재 보류했잖아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네. 저는 그것도 사실은 반대예요. 65세 이상에게도 진작에 열어놓고 먼저 접종을 시켜드려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요. 최종 임상을 놓고 보면 네. 2번 접종을 했을 때 파이자가 95% 예방 효과라는 말은 엄밀하게는 틀린 겁니다. 유효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틀리더라도 예방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모더나가 94.5%, 아스트라제네카가 82.4%인데요. 이렇게 보면 이제 90%, 95% 뭐 80%면 이거 당연히 90%대 맞는 거 아니야? 맞죠. 같은 값이면 90%대 맞는 게 맞습니다. 네. 그건 뭐 당연히 합리적인 선택인데 그런데 세계보건기구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그 예방 효과는 몇 %냐? 네. 50%입니다. 50%만 돼도 네.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건 어떤 의미냐면 50%만 되더라도 감염 억제력이 있고
코로나19가 걸렸을 때 사망할 확률, 중증 질환으로 빠지지 않을 확률을 파격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50%에 비하면 아스트라제네카 82.4%는 상당히 훌륭한 결과죠. 모더나 파이자만큼은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서 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제가 이제 이거 뉴스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 파이자의 95% 유효성을 계산되게 한 임상 시험을 보면 임상 참가자가 3만 명인데 여기서 유효성 계산에 들어간 사람들은 170명 뿐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 백신 맞은 군, 그다음에 가짜약 맞은 군에서 쭉쭉쭉쭉 추적하다가 그 중에서 숫자가 감염자가 170명이 딱 됐을 때 그때 이제 유효성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160명은 가짜약 맞은 군에서 나왔고 10명은 백신을 맞았던 군에서 나왔는데 네. 이게 만약 가짜약을 맞았던 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된다거나 백신을 맞았던 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된다고 하면 숫자가 확 달라집니다. 이걸 그 계산을 제가 지금 몇 번을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들은 거죠. 네. 직접 이것을 계산해 주시는 분이 설명해 주신 분이 여러 사례를 통해서 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정말로 확확 바뀌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집단 감염 어떤 가족이나 어떤 공장이나 이런 데서 10명 정도는 뭐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10명 정도의 변수로도 네. 90%와 80%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게 더 좋죠. 좋긴 해요. 그러니까 효과가 지금 현재로서는 모더나 파이자가 훨씬 더 높고 아스트라제네카 그보다 떨어진다. 뭐 맞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나왔을 때는 좀 달라질 여지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다. 90%와 %대와 80%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네,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거예요? 있어요. 네. 제가 그 설명을 듣는데 이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해한 만큼 제대로 전달을 못 시켜드린 것 같아요. 지금도 전달이 잘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아 근데 그 백신 그 실험을 할 때 네. 진짜 백신과 가짜 백신을 놓나 봐요. 네, 그렇죠. 플라시보군이에요. 네, 그게?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도부터 이제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네. 예. 네. 아무튼 그냥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유효성을 계산하는 것이 임상 시험에서 계산된 유효성은 작은 변수로도 널뛰기를 조금 할 수 있는 거라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큰 차이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90%대나 80%나 아주 좋게 보더라. 그래서 물론 그래도 90%가 더 좋죠. 뭐 더 좋긴 한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택으로는 상반기에 아스트라제네카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굳이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파이자, 그러니까 접근이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파이자와 모더나와 비교해서 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되게 나쁘게 굳이 할 필요는 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계속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이거 그러니까 사실상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나쁘다 그러면 시원찮다 그러면 그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정말 시원찮아요. 이거 저는 맞느냐 안 맞느냐 사실 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텐데 시원치 않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결과가 괜찮다. 그 말. 근데 사람들이 언론을 잘 못 믿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꾸 괜찮다면 네. 저거 문제 있어서 괜찮다고 하나 보다. 불신이 더 커져요. 그래서. 맞아요. 뭐 그런 부분. 그래서 사실 이제 예를 들면 뭐 본인이 맞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네. 어떻게 뭐 비난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사실은 취재를 하면서 네. 그 접종을 거부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이건 내가 무작정 비난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씀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다른 사람이 맞는 거 실제로 내가 보고서 그 다음에 나도 확인하겠다. 내가 왜 먼저 1차 접종 대상자로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은 제가 어떻게 뭐 반박할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화이자나 모더나로 1차 대상 접종자가 된다 했으면 맞았을까요? 맞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이미지, 처음부터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 조금 65세 이상 뭐 유럽에서 네. 안 맞는다 네. 그 부분을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짚었는데 저도 처음에는 무슨 부작용이 있었을 걸 안 맞나 했는데 선배님 설명을 해주시기에 이제 다른 화이자나 모더나가 있으니까 이제 화이나는 기록 뭐예요? 파이자 모더나의 줄임말인가요? 아니 한 글자 틀렸는데 선배님 맨날 틀리면서 그거 지적하지. 뭐, 아니, 그래서 이제 해명이 이 부분을 왜 안 네. 맞지 무슨 일 뭐 있나 했는데 해명이 됐는데 또 이 횡단성 척수염 때문에 또 괜히 막 더 불안한.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들 있었는데 또 해명이 사이트에서는 됐어요?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어제 뉴스를 할 때 이걸 언급할까 말까를 되게 논의를 했어요. 보도국에서 오히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더 불안을 불안할 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선생님들 사이의 사이트에서 이 논란이 불거진 거라면 그러니까 이게 양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저희가 어려운 게 어떤 살살 타오르는 모닥불이 있어요. 뭐 네. 그러니까 아주 그 꺼질 듯 말 듯한 네. 거기에 그러니까 불에 바람을 불면 모닥불을 지필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려워요. 내가 이게 부는 바람이 이거를 끌 수 있는 건지 오히려 지피는 건지 되게 판단이 어려웠고 상당 부분 많이 틀려왔습니다. 조동차는 판단 정말 많이 틀려왔어요. 네. 예. 그래서 어제 판단도 제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네. 왜 이걸 왜 어떤 판단을 했냐면 이미 선생님들이 그것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산이 된다면 그건 아니었다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꺼냈는데요. 네. 네. 아무튼 지금 300만 명이 맞은 사례에서도 횡단성 척수염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뭐 걱정하지 않고 가도 될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자, 백신을 맞아서 이제 걱정되는 게 막 제일 심각한 건 뭐 사망에 이르거나 어떤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을까가 불안해서 지금 그러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네. 그것도 제가 참 저기 한 게 그 노르웨이나 독일에서 네. 접종을 받고 막 30여 분이 사망한 사례가들이 막 있었잖아요. 네네. 일단 노르웨이 당국, 독일 방역 당국 백신과 관련이 없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 백신은 파이저 백신이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연계되는 것도 되게 아닙니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그 대상은 아니었고요. 네. 일단 그거는 파이저 백신이었는데 관계 당국이 해당 당국들이 파이저 백신과 관련이 없었다. 이렇게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신 접종 시작되면 그 급성 알레르기 반응, 네. 선배님이 발음 안 된다는 아나필락시스 네. 반응에 아니 저 돼요 이제는 아나필락시스. 어제 연습을 얼마나 많이 다시 했다고요. 보세요. 아나필락시스. 씻어? 아니 여기에 좀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은 정확하게 돼 있나요? 일단은 그것 때 매뉴얼 지금 되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의료기관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자면 이거 호흡곤란, 급성 호흡곤란 그리고 혈압 저하 그리고 쇼크 이런 거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지럽고 막 이럴 수 네. 있는데 이게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 20분 전에 가장 많이 나타나요. 연령대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이 나타나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칙을 20분 이내에 나타나지만 10분 더 여유를 둬서 주사 맞은 다음에는 네. 30분간 그 주사 맞은 병원에 계시라. 네. 왜냐하면 그 반응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급성 약물 주입하면 약물 처입하면 괜찮아져요? 예 괜찮아지거든요. 아. 이거는 그때 약을 바로 주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오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10분 더 그래서 30분으로 우리 정부가 방역 당국이 잡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대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안내를 해주겠네요. 나이 많으신 네. 분들이 접종하고 오시면 네. 30분 계시다 네, 가시라고. 네. 젊은 분들도 꼭 그러셔야 아, 됩니다. 저는 예. 그렇게 하고요. 저 같은 젊은 사람도 꼭 그렇게 할 건데 언제 차례가 돌을지 모르겠어요. 놓치질 않으시고 요즘 나이 드신 거 많이 힘드십니까? 속상하시고 이렇게 우울하시고? 뭐 같은 4학년끼리 왜 그러십니까? 저 만으로 38살이에요. 생일 안 지났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정말 어리시네요. 부럽죠. 아니 선배님은 빨리 그러니까 우선 접종 대상은 아니신가요? 당연히 아니죠. 아니 그럼 현장에 많이 가시니까.
당연히 아닌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어제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방역당국 수장들이 식약처장이나 질병관리청장님께서 먼저 맞으시면 그렇게 해서 보여주시면 생각 달라질 수도 있다. 아, 그러게요.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게 처음에는 이제 뭐냐면 왜 안 했냐면 본인들보다 일선에 계신 분들이 먼저 맞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지. 본인들이 불안해서 이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시겠죠. 예, 당연히. 그건 정말로 네. 아닌데 저도 뭐 그렇다면 저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면 저는 냉큼 맞겠습니다. 선배님이 맞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여주면서 안전합니다. 뭐 이렇게. 아, 그러니까 저는 만약 그게 된다면 네. 저에게 허락된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허락된다면요. 나쁘지 않겠는데 그 기획도? 네, 근데 저는 일단 접종 대상자가 아니라서 이거를 그러면 해줘야 돼요. 특혜냐 또뭐 뭐 그렇죠. 특혜 시비가 이럴 수 있으니까 뭐 특혜 시비만 걸어주시지 않는다면 그런 것만 없게 해주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맞고 싶고 사실은 저보다는 네. 저희 어머님께 빨리 놔드리고 싶어요. 그 사실 생각은 저희 변함 어머님이 없으실 예, 정도로. 저희 어머님이 사실 저는 사실 걸려도 제 생명에 진짜 별 지장은 없겠지만 네. 70대인 저희 어머님은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65세 이상에 배제된 것도 너무나 서운한데, 네. 근데 이거는 뭐 방역 당국이 뭐 고심 끝에 결정한 일이라서 저도 더 이상 이제 뭐 막 하진 않는데, 전 정말 이것도 서운해요, 사실은. 65세 이상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세계보건기구도 65세 이상을 권장한 상태입니다. 예. 65세 이상은 이제 본인의 선택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질병관리청이 아예 예, 보류를 했으니까 지금은 본인이 맞고 싶다 해도 하시더라도 안 맞을 못 맞아요, 맞으실 수 없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지? 원래 고령자들이 위험한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65세 이상한테 이게 급한 건데. 아니 그 부분이 전 아직도 약간 소명이 안 된 게 예. 아니 나이 많은 분들이 위험하니까 안전하니까 맞히면 된다라고 가야 되지 또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맞긴 맞아라 이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뭐지? 그러니까요. 다시 얘기를 시작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지난번에 뭐 했지만 얘기했는데,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식약처가 고심 끝에 적어도 세 차례 전문가 위원회를 각각 결정해서 65세 이상 권장을 허가를 했어요. 정식 허가를 했단 말이에요. 65세 네. 이상에게. 근데 질병관리청이 접종을 보류시켰어요. 그걸 행하는. 그러니까 허가는 돼 있지만 접종을 할 수 없는 왜? 이상한. 전 개인적으로 질병관리청이 지금 전문가 저는 이게 여론의 저는 그러니까 이런 언론의 그런 영향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비판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뭐 어디죠? 프랑스, 독일 이런 데서는 핀란드 이런 데서는 65세 이상한테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왜 그런 데서도 안 하는 거를 왜 우리나라한테 하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 논리는 분명히 근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65세 이상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런 효과는 제시하지 못했어요. 아스트라제네카가.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도 그 통계를 빨리 보여주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정말로. 그런데 그렇다면 왜 세계보건기구는 65세 이상에게 했느냐 하는 말인데 통계적 유의성은 없어요. 근데 평상시라면 절대로 이거 허가하면 안 돼요. 그거 맞아. 하면 안 돼요. 평상시라면. 근데 코로나19는 아주 재난 상황이잖아요. 재난 상황이라는 것을 일단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면역학적 근거를 보면 노인 인구 그러니까 65세 이상 200명 이상 240명으로 기억하는데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서 항체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면역 세포가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를 들여다봤는데 젊은이랑 별 차이 없이 비슷하게 항체가 나오고 비슷한 정도로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활성화돼요. 그
면역학적 검증은 파이자 모더나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아스트라제네카가. 그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통계적 의의는 없지만 면역학적으로 65세 이상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이 됐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 유일한 아나운서가 지적했던 이 백신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냐면 65세 이상한테 필요한 거예요. 네. 제일 먼저. 왜냐면 그분들이 제일 많이 돌아가시니까. 네. 우리나라 지금 사망자 1,500명대인데 90%가 넘는 비율이 65세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65세를 배제하고 65세 미만으로 가는 정책은 전 너무 속상하기 그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65세 이상 분들이 맞았을 때 뭐 다른 질환으로 사망이나 이제 부작용이 생긴 거를 이 백신 때문에 생긴 걸로 오해해서 신고권이 만약에 많이 들어왔을 때 생기는 혼란 이런 걸 네. 막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뭐 그런 부분도 그런 지금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똑똑한데요. 역시 예상. 나 똑똑했어? 맞아요. 사실 네. 사실 제가 이제 보도를 그렇게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질병청 관계자 그 부분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생기는 그런 우려가 접종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뭐냐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판단이 그것도 이제 그런 우려 사실 그걸 너무 65세 이상의 분들에게 급하지만 그런 우려를 생각해서 했다니까 네. 뭐 그것도 뭐 듣고 보면 뭐 고개는 끄덕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늦어질 때마다 지금 추세로 보면 65세 이상 분들이 한 300분 정도가 돌아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늦어지는 것이 그냥 공짜가 아니라는 거. 늦어질 때마다 많은 희생자들이 그렇죠. 희생자들이 느는 거니까. 네. 특히 65세 고령자에 대한 접종은 최대한 서둘러야 되고 정말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 대학 이 방송 안 들으시겠지만 부탁드려요. 좀 제발 좀 서둘러서. 그럼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제한한 거를 바꿀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사실 근데 뭐냐면 세계보건기구는 65세 이상에게 네. 허용하고 권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와도 결을 달리하는 겁니다. 네. 우리 맨날 뭐 하면 세계보건기구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우리 방역당국. 근데 왜 이번에는 세계보건기구랑 결을 달리하는지.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분들이 이제 백신 접종을 막기 위해서는 화이자나 모더나가 들어와서 맞는 게 제일 네, 파이자나 빠를 모더나가 수 들어와야 되는데 있는 모더나는 건가요? 사실 일찍 들어올 것 같지 않고요. 네. 파이자나래. 이것 봐 선배님 두 글자 틀렸잖아요 지금. 참 뭐 많이 틀리는가 봐요. 뭐 파이자가 들어오는 건데 그것도 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통계적 유의성이 빨리 뭐 입증돼야만 될 것 같은데. 약간 아이폰 새로 네. 개통하는 느낌이에요. 네. 왜 이렇게 갈 길이 머냐? 답답해. 뭐 그렇습니다. 백신 나오면 끝일 줄 알았더니 네. 시작이네. 아니 근데도 뭐냐면요. 네. 백신을 지금 했던 결과들이 되게 좋아요. 네. 일단 이스라엘 보도는 많이 보셨을 테지만 네. 영국에서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네. 영국이 몇천 명까지 갖고 하루 사망자 1,000명 넘고 막 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신이 이렇게 1,000만 명 이상 쫙 맞으니까 감염 재생산 지수가요. 1 이하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지금 한 1.4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우리나라는 감염자 수로 보면 네. 영국보다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와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백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결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네. 사실 뭐 백신 맞아도 뭐 계속 뭐 우리 한동안 오래되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생각보다 백신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계속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네. 진행 상태니까 지금도. 네. 예. 그럴게요. 예. 어쨌든 선배님은 백신이 있으면 부모님도 맞춰드리고 네. 싶고 본인도 무조건 네, 맞으실 저는 그렇게 거라는 할 겁니다. 예. 긍정적인 네. 의견을 오늘도 주셨습니다. 네. TOWER@sbs 저희 마무리 멘트 해야 돼요. 네. TOWER@sbs.co.kr로 궁금하신 점 2주 동안 안 보내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선배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